Da-da-da, da-da-da, 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이윤선입니다. 요즘 나이를 복문하고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어깨는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관절인데요. 그래서인지 반복적인 노동이나 집안일을 하면서 손상을 쉽게 입는다고 합니다. 또 게다가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다, 컴퓨터다, 이 어깨에 무리가 가는 일이 참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무리가 가다 보니까 어깨 통증이 오게 되고, 그런데 이 어깨 통증을 고질병이다라고 여기고 병원을 찾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깨 통증 고질병이 아니라요, 그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안다면 어렵지 않게 완치도 가능한 질환이라고 하네요.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요,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평소에 어깨가 아팠다 하시는 분들 오늘 상담 전화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어깨 통증과 그 치료법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백창희 정형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주위에 어깨 아프다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대다수가 고질병이다라고들 말을 하세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고질병이다 표현하는 것은 치료가 헛발질을 한 거겠죠. 네. 원인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재발하고 안 낫고 그래서 고질병이라는 표현을 쓸 것 같습니다. 네. 어깨에 아픈 사람 상당수가 대부분이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음가짐이 제일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어떤 분들 오셔서 제발 아프지만 않게 해주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검사도 뭣도 필요 없고 아프지만 않게 해주라 참 답답한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깨가 아팠을 때는 내가 이번 한 번만 아프고 말겠다. 평생 살면서 더 이상 어깨를 아프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깨 통증은 원인 치료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네. 어깨 하나에 사람 하나의 어깨 통증 원인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원인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원인별로 치료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병원만 바꿔 다니면서 계속 똑같은 주사를 맞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치료가 안 들으면 치료 방법을 바꿔야지 병원만 바꿔서 똑같은 치료를 받고 다니는데 그러지 마시고 원인에 맞는 치료가 어깨 통증은 원인 치료가 참 중요합니다. 네. 이번에야말로 이 통증을 뿌리 꽂고 말겠다라는 마음가짐과 함께 그 통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깨 통증의 원인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다양한 원인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진단을 내리는데 환자분 얼굴만 보고 진단을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환자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MRI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입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잘 만져봐야 됩니다. 어깨 네. 통증은 만져보면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돌려본다든가 돌려봐서 굳어져 있으면 어깨에 오십견이 왔나 보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뻗어서 눌러봐서 힘이 떨어지게 되면 힘줄에 이상이 있나 보다. 또 한 가지 밀어보면 됩니다. 뒤에서 앞쪽으로 밀어본다든가 이러면 어깨가 빠지지는 않는지 이렇게 밀어보고 이렇게 만져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찍어봐야 되겠죠. 네. 어깨 통증의 대부분 원인은 뼈보다는 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대라든가 힘줄이라든가 관절 주머니 이런 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MRI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MR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모든 병원의 MRI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병원마다 MRI 화질도 틀리고 찍는 방법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기계가 다른가 봐요. 기계도 다르고 화질도 틀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은 MRI는 어깨 그림자입니다. 네. 그 그림자를 사람이 해석을 해서 진단을 내리는 거라서 그 집안 MRI하고 그 집의 의사하고 네. 서로 이렇게 눈이 맞아져 있습니다. 우리 MRI가 이 정도 보였을 때는 힘줄이 찢어졌더라. 이런 정도에 보여서는 힘줄이 괜찮더라. 이렇게 맞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마다 또 MRI 찍는 팔의 자세 각도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또 MRI 커팅 각도도 다르고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치료받는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깨 통증의 원인은 오십견, 충돌증후군, 뭐 석회, 힘줄발 이렇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지 오십견으로만 알고 치료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복합된 원인을 한꺼번에 제거해 주어야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비수술 많이 좋아하시는데 네. 수술이 됐든 비수술이 됐든 정확한 원인을 먼저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도 보지도 않고 주사로 치료한다고 그래서 그게 또 비수술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 나이 불문하고 어깨 통증 찾아오는데 특히나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깨 통증은 단순히 오십견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저는. 뭐, MRI다, 수술이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입원도 오래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다른 건강까지 해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인 것 같거든요. 치료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부분 병원에 오시기 꺼려하는 이유가 수술하라고 할까 봐서 네. 가면 또 비싼 MRI 찍으라고 할까 봐서 네. 그렇게 겁을 많이 내시는데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깨 치료를 제발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을 겁내기보다는 내 이 어깨 통증이 100살까지 가면 어쩌지 하고 그걸 100살, 네. 차라리 걱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운데요? 예. 어깨 통증은 정확한 해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 통증이 어디서 오는 건지. 어깨 통증을 지긋지긋하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치료도 잘 낫지 않으니까 도대체 이놈의 통증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픈 원인을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네. 뭐 해석이 MRI로 다 해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고치는 연장이 뭐 수술, 주사 이렇게만 되는 거 아니고 원인에 따라서 각각 다르거든요. 연장이 많다. 네. 어깨 치료는 데는 연장이 많다. 이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요. 네. 보다시피 간단하게 지금 줄여봤는데 네. 어깨 통증 치료는 대부분 주사를 많이 맞고 다니시는데 이렇게 간단히 주사만 맞고 다니는 방법. 또 어떤 분들은 어깨가 굳어져서 이 사람은 주사만 맞고는 안 돼요. 그러면 주사와 운동치료를 겸해서 주면 비로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검사를 해봤는데 이 어깨 속 깊은 데 원인을 겉에서 주사나 물리치료나 뭐 침이라든가 이게 겉에서 치료해서는 안 되겠어요. 원인을 제거해야만 될 것 같은 네. 경우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전신 마취 안 하고 관절 내시경으로 10분 만에 또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우리가 전신 마취하면 막 죽이는 줄 아는데 부분 마취만 하고 이런 관절 내시경을 수술할 때 또 수면해지거든요. 그럼 자고 일어나면 잠시 10분 동안 자고 일어나면 치료가 끝나야 있습니다. 정말 짧네요. 네. 그래서 병원 치료의 문턱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말고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주사와 운동, 그다음에 관절경 이렇게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뭐 병원에 오면 과잉 진료할까 봐서 또 겁내는 경우도 있는데 재발률도 줄어들고 이런 치료 시간도 줄이고 또 과잉 진료도 피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뭐 주사와 운동 병행 치료 거기에서 끝낼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아파서 병원에 가서 분명히 검사까지 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나와요. 근데 통증은 계속 있고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하죠? 이상이 없는데 뭐 통증이 올 리는 네. 없을까? 저는 그렇습니다. 원인 없는 어깨 통증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네.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50대 어떤 남자분은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단 말이죠. MRI도 찍어보고 검사를 했는데 화면상에 이상이 없다고 의사는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네. 하시고 본인은 어깨가 뻑뻑하고 뒤로 돌릴 때 아플까 봐서 겁이 나기도 하고 밤에 잘 때도 불편하고 네. 본인은 답답해 죽겠는데 의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게 바로 MRI를 찍으면 모든 게 다 나타나는 걸로 아는데 MRI에 이런 증세는 심줄이 떨어져 있지 않으면 안 보이니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의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된다. 네. 그렇게 크게 결국은 우리가 MRI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MRI 이상이 없어도 이 통증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 건지
꼼꼼히 확인해서 단순한 염증 같으면 수술 없이도 말씀드린 대로 주사와 운동만으로도 확 좋아지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또 무슨 간단한 원인이 있어서 주사로 안 될 경우는 10분 정도 내시경 수술만 해도 확 좋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염증은 수술 없이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 외에 좀 더 자세하게 주사와 운동 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죠? 주사와 운동 치료만으로 가능한 거, 비수술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병원에 그래도 젊고 나이가 좀 적고 네. 한 살이라도 젊고 빨리 오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게 묵혀두면 수술까지도 가야 될 경우도 주사로 초기에 빨리 오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자료 화면을 잠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저분은 지금 좌측 어깨를 만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부위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어깨에 툭 붉어진 부위가 있거든요. 예, 있어요. 그런데 누르면 또 아프고 이런 부위가 문제가 됐을 때는 목까지 통증이 뻗치게 되고 네. 그런 경우는 또 혹시 목 디스크 아닌가 막 치료를 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MRI를 찍어봤더니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네. MRI 화면상에 지금 아파 보이는 부위가 하얗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보이네요. 까만데요. 네, 저기가 견봉쇄골 관절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저기 하얀 것은 염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결국 염증은 물을 끌고 가기 때문에 MRI를 지금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저런 부위에 많이 아픈 경우는 주로 건축률이나 농사일, 바다일 힘을 많이 쓰는 일. 또 젊은 사람들 중에는 과도하게 무거운 헬스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팔을 통한 힘이 또 견봉쇄골관절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에 걸맞지 않게 일찌감치 저기에 염증이 오고 저걸 내사 두면 나중에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도 빨리 오시기만 되면 수술 없이도 주사로 저는 한 2번 정도 치료하게 되거든요. 네. 같은 주사를 맞더라도 주사를 어디에 맞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또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선생님과 함께 어깨 통증과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화 한 통 걸려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어깨 수술로 예. 네. 인대가 터있어 했거든. 네. 했는데 한 5년 됐어 예. 5년이요? 5년 됐는데 또 네. 터있다거든 예. 네. 또 터인데 너무 아프고 이 인대가 터지면 그게 인대가 밀리 내려가면 그 어깨 밑에 그 돌통하게 티 놓고 있습니까? 네. 그래갖고 지금 아프고 있거든 예. 그 수술할 때 근데 내가 수술을 너무 많이 했어. 지금 못하고 있거든 예. 네. 근데 무슨 대안이 없는가 싶어서. 네. 대안을 찾고 계시네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2살 예. 72세. 예. 수술로 예. 네. 다른 수술, 허리 수술, 다리 수술로 18번 했거든요. 너무 많이 해서 어깨 수술도 하고 허리 수술도 하고 이래 한게 또 터있다 군데 네. 아파서 엠팔로 지금 못 쓰고 핸드가 못 쓰고 있거든요. 팔은 위로 올렸을 때 팔은 올라갑니까? 팔이 안 올라가 예. 아. 좀 올라감지로. 그러면 누워 자는 게 그리 힘이 들고 예. 그래 많이 아파 예. 예, 그래요.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수술을 네. 18번씩이나. 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안 그러면 이걸 할 낀데 네. 수술로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수술을 하고 나면 내가 할 때는 마취를 해가 하면 모르는데 그럼 하고 나면 후유증 때문에 몇 달로 내가 열어봐야 너무 많이 해서 네, 그래요. 해결도 없고 이래서 대안이 없는가 이 어째 수술로 안 하고도 어째 할 수가 있는가 싶었어요. 네. 다들 요즘은 다들 오래 사시니까 이렇게 고쳐서 삽니다. 우리가 잘 먹고 사니까 수명은 길어지는데 각 부속들이 다 먼저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네. 허리, 다리, 무릎, 어깨 다 고장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동차 고장 났다고 버립니까? 고쳐서 사용하듯이 우리가 100세까지 살게 되니까 이제는 다 고쳐서 살아야 됩니다. 다리도 지금 못 써서 예 뻗어게 났고
뭐 안 타고 목발 안 찢어 뭐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라 내가 예. 예, 아이고 다리까지 불편하시니까. 아유 수술로 10번 넘게 했거든요. 아이고 또 고생을 걱정 너무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수술이 너무 겁이 나서. 네네. 그래 오늘 어깨 놓은데 내가 그래 전화로 답답해서 해봅니다. 예,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잘 주셨어요. 지금 올해 연세가 72세시라고 그러시는데 이제 저는 치료 방향 결정할 때 이분이 앞으로 몇 세까지 더 사시고 얼마만큼 활동할까지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요즘 뭐 앞으로 72세시면 적어도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적어도 20년 동안은 앞으로 이 어깨를 더 써야 되니까 18번 하셨다고 하지만 한 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술로 이거로 이제 또 인대 이거 한 개 나간 게 그래 뭐 수술로 째가 합니까 내시경을 하는 거 어째 하는 거예? 아, 예. 그런 질문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아시고 네. 고민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팔이 안 올라가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네. 예. 지금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왼쪽이에요. 왼쪽입니까? 예, 다행히 그래도 왼쪽인데 오른쪽 같으면 수저질도 좀 힘들고 예. 팔이 올라가니까 뭐 머리 빗기도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죠. 오른손 한손 가서 이게 오른손 어깨도 아파 지금 예. 많이 예, 한손 예. 가서 어깨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 다리가 불편해서 목발을 잡으신다고 목발 그랬는데 짚고 이런 게 어깨도 어깨가 좀 막 무게가 예, 갈 것 아파서 같네요. 목발로 찢어야 되지. 예, 마마 이거 밥도 못 차려 먹고 마마 그런 정도라 지금 들어앉아 있는 정도라. 그렇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니까 다리 역할까지 해야 될 텐데 어깨가 고장이 나서 팔이 안 올라가니까 더 안타까운데 지금 팔 손도 재리고 이래 예. 예예 더 안 올라가는데 지금 어쨌든지 이걸 고쳐서 팔이 올라가게 만들어줘야 수술 안 됩니다. 하면 할 대원이 있습니까? 지금 뭐 여기까지 들어서 제 파일까지 와 있으면 힘줄도 많이 약해져 있을 것 같고 연세가 70이 넘으셨으니까 힘줄도 또 많이 닳아져서 약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못난이어도 자기 것이 낫습니다. 꼬맬 수만 있으면 자기 것을 다시 떨어진 심줄을 꼬맬 수 있도록 내시경으로 말이죠. 예. 연세가 있으시니까 또 전신 마취 겁내하시니까 부분 마취만 하고 내시경으로 하는 방법을 최대한 시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미 심줄이 다시 꼬매봤자 심 한번 쓰면 다시 우두둑 떨어질 것 같은 증세면은 인공관절을 해서 어깨 인공관절을 해서 팔을 올리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수술로는 이제 수술로 맞추고 못할 행피라 지금 예. 네. 수술 외에는 18번을 했는데 예, 수술 외엔 아예 없을까요? 자궁도 떨내고 하고 막 네네. 다리로 갔다가 염증이 생겨서 10번을 넘게 했거든요 다리로. 아이고 고생을 많이 예, 하셨네요. 그런 사람이 된겠네. 예. 그만 수술 안 하고 견딜라고 지금 진통제를 먹고 이래 살고 있어요. 예, 처음에는 진통제가 됐는데 어느 고비를 넘게 되면 하룻밤에 진통제를 3알을 먹어도 안 듣더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고쳐서 사는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100살이라도 고쳐서 살 수 있으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뭐 인대가 다시 한번 끊어진 거면은 약간 다른 대안은 없이 수술 쪽으로 하는 게 가장 낫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구매하는 거는 오래 못 간다 겁니까? 그 힘줄 상태만 제가 이제 찍어보면 알 텐데 힘줄 상태만 괜찮으면 최대한 그 힘줄을 살려서 꼬매서 써보도록 하고 만약에 힘줄 상태가 다시 꼬매봤자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면 70이 넘으셨기 때문에 인공관절로 해서 모든 치료가 이제는 한 번에 끝나야 되니까 인공관절로 해서 다시 수술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통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 어깨 통증과 그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259개 5100번 그리고 5200번 이 2대 상담 전화로요. 평소에 어깨가 아프셨던 분들 전화하시면 바로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깨가 아프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말도 또 있어요. 근데 앞서 알아볼 때는 헬스를 너무 해서 어깨가 아플 수도 있다고 하셨고요. 네. 어깨와 운동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어깨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우리 몸의 그 근육량도 우리가 오래 사는 시대, 100세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어깨 치료에서 운동도 역시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또 주사와 운동을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 치료는
우리 50견 같은 경우 팔이 굳어져서 뭐 대부분 주사만 맞고 다녔는데 뭐 여기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다녔는데 그때 잠깐 통증만 났더라. 이 팔이 뒤로 돌아가지 않고 이런 건 똑같더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런 때는 주사와 운동을 병행해서 해줘야만이 통증에서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통증을 할 때는 처음부터 안 아프고 갑자기 운동을 시키면 아파서 다음부터는 놀래서 운동을 겁내게 네.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기 전에 안 아프게 주사와 병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따뜻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서 서서히 네. 자동차 급발진을 밟듯이 그렇게 운동을 해주면 또 후유증이 오니까 안 좋고 서서히 해줘야 됩니다. 또 불안정성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얼굴도 부모님한테 타고 내려봤지만 네. 어깨 관절도 뼈 모양이나 인대 강도나 이런 것도 역시 부모님한테 내려봤거든요. 가족력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인대가 약하기 때문에 관절이 헐렁거립니다. 헐렁거려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운동만 하기엔 통증 때문에 또 못 하거든요. 주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운동을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다 안 하다 하지 말고 일정한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좋겠고 네. 근데 운동을 할 때 아주 통증을 못 느끼는 각도에서 계속 해봤자 도움이 별로 안 되니까 네. 약간 무겁고 힘이 든다 할 정도로 아. 우리가 오버로드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정도 강도로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이 한두 번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서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운동을 좋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또 심줄 파열시도 치료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술 후에도 운동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파열됐을 때도요? 수술하고 나서 결국은 잘 살기 위해서 수술하는 거니까 예. 수술은 치료의 시작이지 끝은 아닙니다. 수술은 치료의 시작입니다. 끝은 결국 운동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네. 결국은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반 지나고 나서부터는 스트레칭, 각도 운동을 굳어져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고정해놔서 예. 서서히 피는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고 수술하고 석 달부터는 이제 스트렝스, 힘이 들어가는 근력 운동을 고무줄이나 이런 운동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활동 등은 어깨 힘줄을 꼬매고 나서 6개월이 충분히 지난 다음에 운동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근데 어깨 힘줄 수술 후에도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수술하기 전보다 더 아프다. 이러려면 뭐로 수술했는지 네, 그러죠. 모르겠다. 그런 말씀들을 네. 많이 하시는데 아프다고 수술 후 어깨 힘줄 꼬매고 나서 바로 주사를 주면 어깨 힘줄이 뼈에 붙는데 방해를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적어도 수술하고 석 달 정도 지낸 다음에 주사를 쓰고 운동을 부드럽게 시작을 하게 되면 고생을 훨씬 덜하게 되고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깨 통증에 운동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주로 뭐 50견이나 수술 후에 좀 굳어져 있을 때는 운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네. 네, 앞서서 이제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 게 어깨 통증이었는데 그러면 증세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거든요. 주로 뭐 어느 정도의 증세가 있을 때 내 어깨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집에서 네,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지금 자료화면에 보시면 좌측에서 팔을 뒤로 돌려서 엄지손가락으로 척추를 짚어보게 되면 네, 좌측 그림에서 보면 엄지손가락이 엉덩이 근처에 가 있습니다. 네. 원래 예. 여자들 브래지어 끈 레벨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저게 엉덩이까지 안 간단 말이죠. 저런 경우는 어깨가 굳어져 있습니다. 또 우측에서 보다시피 팔을 쭉 뻗어 올렸을 때 우리가 저 팔이 뻗어 올렸을 때 귀 뒤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뒤쪽으로 예. 예, 지금 귀 앞에 가 있고 우리가 곁눈질로 봤을 때 팔이 안 보여야 되는데 저 정도면 팔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내 어깨가 굳어져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그림에 안 나오지만 또 이렇게 자기 팔을 잡아서 안쪽으로 이렇게 확 돌리게 되면 네. 그때 통증을 느끼게 되면 또 어깨 속에서 서로 닿는 건 아닌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세들이 있을 때는 수술까지도 안 가고 다른 건 깨끗하면 주사와 운동만으로도 확 좋아질 수가 있겠죠. 네. 자, 지금 전화 한 통 또 걸려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저는 3년 전에요. 네. 왼쪽 어깨가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네. 어깨 아파가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홈층 클리닉도 가고 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가서 치료를 하니까
그때만 조금 괜찮고 또 그 뒷날 되니까 또 아팠어요. 네. 한방도 다니고 마사지도 하고 할 것은 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운동을 좀 하다가 네. 막 돌리기 운동하고 이렇게 좀 뜨거운 찜질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낫는데 네. 지금은 이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네. 없는데 이래 돌리면 어깨가 너무 뚜둑뚜둑 소리가 많이 나요. 소리가요. 네. 예. 오른쪽에는 안 나는데 왼쪽에가 왼쪽만요. 아프니까 소리가 지금 너무 심하게 나거든요. 네. 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선생님 상담해 주시죠. 네. 올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58세입니다. 예, 58세. 예. 사실 대부분이 오셔서 내가 뭐 엎어져서 어깨가 아프다, 교통사고로 어깨가 아프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지금 아플 때가 돼서 아픈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나이와 관련이 가장 많은 게 어깨 통증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아프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나는 아플 때가 됐을 뿐입니다. 때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57세라는 나이가 우리 나이에서 50에서 60세 때는 100세까지 가기 전에 한 번은 리모델링해서 가야 되는 시기다. 나는 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 어깨에서 소리가 많이 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가 건강한 어깨는 조용합니다. 소리 맞아요. 아무리 돌려도 소리가 맞아요. 젊었을 때는 안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팔을 뻗어서 네. 아픈 어깨 손바닥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압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예, 돌려보시면 우리 손바닥 쪽으로 뭔가 이렇게 닿는 소리, 뭐 예. 자갈밭을 바퀴가 굴러가는 듯한 맞아요. 느낌도 맞아요. 막 이렇게 들리기도 해서 네. 이게 무슨 소리인지 겁도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3년 전에 팔이 안 돌아가서 이런저런 치료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은 좀 수그러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증이 적응이 됐을 수도 있고 통증이 수그러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증이 없어졌다고 원인이 다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지금 뭐 소리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소리가 느껴진다는 것은 우리가 팔을 이렇게 올렸을 때 어깨의 지붕과 아래 팔뼈가 서로 속에서 닿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래 닿다 보면 또 뼈와 뼈 사이에 있는 힘줄이 다뤄지게 되죠. 네. 다뤄지면 결국 나중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통증이 없으니까 대부분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잘 안 가지 안 않습니까? 가죠. 네.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 잘 안 가는데 이제는 치료 방향이 병원에서 내가 아프기 때문에 통증만 잡기에 가는 게 아니라 100살까지 이 어깨로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는지 확인해서 좀 빨리 근본적으로 잘 속에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다시 어깨 때문에 속 썩지 않고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야 될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앞서서 뭐 마사지도 받고 통증 클리닉 이런 쪽으로 다니셨다고 했는데 이런 곳보다 이제 제대로 어깨 전문적으로 보는 뭐 정형외과나 이런 쪽을 찾아보는 게 가장 도움이 될까요? 정밀 진단도 받아보고. 물론 뭐 통증 클리닉도 치료고 마사지도 치료고 다 치료입니다만 오늘 제목도 어깨통의 원인 치료라고 나왔지 네. 않습니까? 좋아요. 그런 치료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치료 좋지만 한 번은 내 어깨 속을 들여다보고 들여다본다는 게 수술이 아니라 뭐 검사 네. 만져보고 찍어보고 해서 다른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분은 수술까지 안 해도 돼. 이런 치료만 해도 돼. 그랬을 때 비수술 치료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정확히 진단을 내려보시고 어깨 속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선생님과 함께 어깨 통증과 그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깨 통증 계속해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앞서서 어깨 통증은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 뭐 주사랑 운동 치료 같은 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치료 방법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요즘은 뭐 비수술 여기저기 비수술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해를 쉽게 자료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좌측에서 보면 어깨 속이 관절 주머니입니다. 뻘겋게 썽이 나 있는데 네. 저렇게 염증이 와 있는 경우는 우리가 팔을 돌릴 때도 힘들고 밤에도 욱신거리고 또 여름에도 뭐 선풍기 바람이라든가 이게 차가운 걸 시큰시큰하죠. 아주 시리다. 네. 어깨가 시리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랬을 때 어깨 속을 실제 들여다보면 저렇습니다. 근데 이
관절 속이 아주 좁기 때문에 저렇게 초음파로 들여다보면서 주사기로 약물을 투여하고 있잖아요. 네. 저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지금 관절 속이 오그라들어서 관절 면적이 좁아져 있는데 저 네. 약물로 밀어넣게 됩니다. 밀어넣으면 부풀어지게 됐죠, 우측처럼. 부풀어지면서 쫙 펴주는 거네요. 풍선에 바람 넣듯이 네. 부풀어지면서 저 약물이 결국 속에 있는 염증도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저렇게 하고 나서 제가 운동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네. 저렇게 해놓으면 통증을 덜 넣기 때문에 운동도 아주 편안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의사분들이 수술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운동은 집에 가서 하십시오.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통증 때문에 사실 잘 못합니다. 네, 아프니까 움직이지 않게 되고 더 움츠러들죠. 그렇습니다. 결국 치료 품질은 의사 얼굴이나 다름이 없어서 저는 요즘에 제가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주사를 주고 직접 운동을 해주면 대부분이 2번 오시면 된다고 제가 설득시키거든요. 네. 병을 겁내고 그래서 2번만 오시면 됩니다. 2번 하시고 2주 후에 와서 1번만 주사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해보니까 몇 년 동안 치료를 쭉 해봤단 말이죠. 몇 년간 한 5천여 명을 해봤는데 뭐 한 90% 이상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치료받고 가서 집에 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고리를 잡았는데 벌써 이게 좀 편하더라. 그런 증세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만족도를 아주 높게 생각들 했습니다. 네, 지금 계속 운동, 수술 후에 운동 중요하고 또 어깨 굳어져 있을 때는 운동 치료가 중요하다 계속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혼자 하면 좋겠지만 보통 네. 의질은 되게 힘들어요. 어려워 네. 힘들어하세요. 남자분들은 더 잘하시거든요. 남자분들은 아주 뭐 기를 쓰고 지기 싫어서 기를 쓰고 하시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파서 후딱 내리고 네. 또 사람마다 통증을 못 이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까이 있는 사람 도움을 많이 받으라고 합니다. 부부. 네. 그래서 또 사이좋은 부부는 꼭 병원에 같이 오시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부부가 같이 운동. 남편이 저렇게 아내가 팔꿈치 부위를 자기 손으로 밀어 올립니다. 이게 겨드랑이를 밀면 도움이 안 되고 어깨에서 아주 먼 저렇게 팔꿈치 부위를 네. 뒤에서 미는데 아프고 본인 힘으로 약하니까 남편이 날개뼈 쪽에다 한 손을 받치고 같이 아내의 손 위에서 같이 덧대서 네. 같이 밀어주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통증이 심하니까 후딱 내리게 되거든요. 네. 근데 통증을 느껴야 그 순간에 좋아집니다. 아, 그 그래서 통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순간에 후딱 팔을 다시 내리지 말고 열을 세라고 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10까지 세는 동안에 참으라고 하거든요. 그 순간에 늘어나게 됩니다. 살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 통증을 느끼는 것은 지금 내 어깨가 굳어졌다는 의미고 네. 지금 저렇게 밀 때 통증을 느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어깨가 늘어지고 있구나, 풀어지고 있구나, 내 어깨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운동을 하기 전에 어깨를 따뜻하게 데펴서 하고 나면 데피고 나서 하게 되면 더 좋습니다. 네, 더 이완이 돼서 더 스무스하게 주변에 되지 않을까요? 근육도 풀어지고 통증도 덜 느끼게 되고 좋습니다. 근데 남편이 팔을 힘을 줘서 밀 때 막 밉다고 갑자기 힘을 주면 안 되고 네. 자동차 급발진 하듯이 갑자기 밀어버리면 자지러지니까 서서 힘을 가해서 운동을 시키는 것이 네. 효과를 보고 또 이게 한 번만 하고 말 게 아니고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서로 매일매일. 협조해서 해야 되니까 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해서 통증이 과하게 와서 겁을 내면 다음부터 운동을 못 하게 되거든요. 네. 자, 이렇게 운동도 하고 어깨 통증을 치료하면서 부부 사이도 돈독해지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어깨 통증 이렇게 수술 없이 빨리 치료를 한다면 충분히 주사나 운동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세가 심한 분들도 계시죠. 이 증세가 너무 심할 때는 일상생활이 어렵다라고까지 하세요. 어떤 증세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뭐 어깨 아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쉽게 주사와 운동만으로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60대, 70대 이분들이 젊었을 때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깨 치료가 활발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원인 치료를 못 하고 또 먹고 살기 바쁘고 생계가 힘든데 뭐 내가 어깨 치료 받기 위해서 겨를이 병원에 없죠.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치료 시기를 놓치고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오게 됩니다. 그런 네. 분들 병원에 제 진료실에 왔을 때 제가 팔을 한번 올려보세요 하고 얘기하시면
아까 전화 오셨잖아요. 팔을 잘 마음대로 못 올린다고. 네, 안 올라간다고 팔을 하셨죠. 올려보세요 하면 서서히 이렇게 슬로비 들어 올리거나 예. 아니면 머릿속에서는 팔을 올려야 되겠는데 팔이 안 나가니까 반대편 팔이 쫙 나가서 같이 들어 올리던가 아니면 이게 저절로 안 되니까 겨드랑이에 딱 붙여서 이렇게 올리게 된단 말이죠. 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중증이고 오래된 경우입니다. 우리가 팔을 이렇게 올려서 하는 일이 수저질도 겨드랑이가 벌어져야 되고 네. 전화 받을 때도 그렇고 머리 빗을 때도 그렇고 네. 다 팔이 올라가야 가능한 일들인데 이게 안 되니까 사실 일상생활들이 자꾸 불편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MRI를 찍어보면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네, 자료 화면 보시죠. 네, MRI 보면 좌측에 보면 어깨 뼈 주변에 하얗게 비어 있단 말이죠. 우측에는 가운데 뼈를 중심으로 까맣게 삥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네. 까맣게 근육입니다. 예. 근데 좌측은 이미 하얗게. 아. 저거 근육이 떨어진 지가 너무 오래돼서 지방 변성이 다 와버린 겁니다. 저게. 네. 저쯤 되면은 다시 꼬매기도 어렵고 아주 힘든 경우죠. 이런 분들을 옷을 벗겨서 등을 쳐다보게 되면 네. 다음 자료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요. 등이 저렇게 날개뼈 아래에 움푹 파여 들어갔네요.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마른 등 근육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네. 이런 분들은 너무 오래된 경우입니다. 힘줄이 떨어진 지가. 적어도 저런 분들이 오셔서 뭐 지난주에 고추밭에서 엎어져서 내가 어깨가 아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네. 저 정도 되시면 한 10년 이상 다 지난 거거든요. 네. 저런 분들이 5, 60대면 아주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깨로 앞으로 40년, 30년 써야 되는데 벌써 저렇게 말라버려서 어깨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이분은 앞으로 30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5, 60대 어깨 통증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속한다고 분류를 하시는데 저 정도라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뭐 인공관절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젊으시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깨가 이렇게 뭐 이제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 인공관절은 한 70대나 돼서 인공관절 네. 해야 될 텐데 병원에서 더 이상 못 고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10년 기다렸다 인공관절 해야 돼요. 그러면 우울증이 돼서 옵니다. 저 10년 동안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진통제도 안 드는데 얼굴이 막 굉장히 침침해서 옵니다. 네. 본인뿐만 아니라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가족이 다 우울증이 예. 걸려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런 경우는 표현을 어깨가 수렁에 빠졌다고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네. 어쨌든 뭐 다시 꿈에서 쓸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젊어서 오게 되면 이 사람이 앞으로 3, 40년 더 써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물에 빠진 어깨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른 이런저런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 치료들은 다른 힘줄을 옮겨서 치료를 해주기도 합니다. 덜 중요한 힘줄을 어깨 속에다. 다른 부위에 있는? 예. 네. 그리고 이미 힘줄이 너무 얇고 낡아져서 길이가 짧아져 있으니까 다른 조직체를 덧대서 이렇게 꼬매서 수술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제가 많이 이런 분들한테 좀 희망이 됐으면 해서 하는 치료 방법들이 겨드랑이에 있는 힘줄을 어깨 속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많이 해주는데 이런 근육 전이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육 전이술, 근데 네. 벌써 50대 후반부터 60대 아직 한참 일을 해야 될 나이, 그 활동을 해야 될 나이에 이렇게 어깨가 망가져서 더 이상 일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네, 이런 지금 그림이 나오네요. 네, 근육 전이술을 해주게 되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힘줄이 떨어져 있지만 사실 맨 좌측에 보면 힘줄이 떨어져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원래 있던 힘줄 부위에 저렇게 실을 고정한 거죠. 실을 심었습니다. 한 주먹 힘줄도 아쉬운 판이라 네. 떨어져서 안으로 말려 들어갔지만 그 조금이라도 끌어내려고 하고 예. 지금 우측에서 보면 저건 겨드랑이입니다. 표현이 제대로 안 되는데 네. 겨드랑이 쪽에서 좀 열어서 거기서 다른 힘줄을 하나 빼내가지고 네. 맨 우측에서 보면 어깨 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수술들이 예전에는 광범위하게 물론 다 째고 했지만 요즘은 겨드랑이에서 열기 네, 때문에 흉터도 많이 안 보일 예, 것 흉터가 같고요. 안 보이고 예. 또 앞쪽에도 예전에는 근육을 다 자르고 수술하고 붙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놔도 자르지 않은 것만 못 오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앞에서 붙이는 경우도 열지 않고 내시경으로 해서 좀 운동도 안심하고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막 등 근육을 끌어다 사용을 한다고까지 하시니까 네네. 되게 치료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거든요. 치료 네. 효과는 어떤가요? 사실 이런 분들이 거의 좌절에 빠져 있고 뭐 긴 터널 속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라도 물에 빠진 어깨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 방법으로라도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급반전이 됩니다. 우울증이 걸렸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이 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예. 또 일단 뭐 근육을 자르지 않고 하니까 운동이 근육 힘을 힘줄이 약하니까 근육 힘으로라도 올려야 되니까 어쨌든 근육을 덜 손대고 하니까 좋고 또 흉터도 표시가 안 나서 좋고 그리고 자료 화면에서 보시면요. 네. 지금 보시면 좌측은 어깨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어깨 속에 힘줄을 꽉 차서 저게 관절이 안 보여야 되는데 네. 관절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면 막 텅 빈 곡간처럼 뭐 안방으로 얘기하면 지붕이 확 날아가 버리고 안방이 위에 하늘에서 보이는 기분이죠. 그래서 우측에서 보시면 겨드랑이에서 뗀 근육을 실로 튼튼하게 잘 말아서 관절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지금 관절 내시경으로 보면서 꼬매는 경우입니다. 네. 이렇게 꼬매고 나서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MRI를 3개월 후에 찍어봤습니다. 네. 사선 모양으로 까맣게 팽팽하게 힘줄이 잘 유지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제 팔이 3개월 후에 아주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네, 다 있습니다. 올라가네요. 물론 자기 것만큼 힘이 100% 회복은 안 되겠지만 팔도 안 올라가고 답답한 상황에서 팔이 올라가고 앞으로 운동을 해서 근력을 더 키워서 힘은 보강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저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요,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선생님과 함께 어깨 통증과 그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 어깨 통증을 알아봤는데요. 이 어깨 말고 팔꿈치가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도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팔꿈치도 잘 낫지 않는다고들 하던데요. 사실 고질병이라는 표현은 어깨보다는 팔꿈치로 더 그런가요? 많이들 하십니다. 네. 팔꿈치 통증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잘 낫지 않는다. 재발도 잘한다. 네. 주사 치료했을 때는 처음에 잠시 괜찮더니 다시 금방 원위치더라. 네. 뭐 이런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하십니다. 특징이 아니라 단점 되겠는데요, 네. 굉장히. 네. 그리고 이런 팔꿈치 통증이 인대가 오래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염증이 자주 오게 됩니다. 네. 이것도 역시 많이 써서 생기는 거니까 힘든 일을 더 많이 하고 무거운 걸 더 많이 드는 분들한테 많습니다. 또 골프 많이 하시죠. 또 운동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네. 팔꿈치 통증으로 굉장히 많이들 고생들 하시죠. 근데 치료해도 안 되니까 치료도 포기하고 운동도 포기하고 사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역시 팔꿈치 통증의 원인도 따로 있습니다.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이러한 원인 치료를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네. 팔꿈치 통증의 원인은 크게 저는 4가지로 봅니다. 네. 우선은 퇴행성이 많죠. 퇴행성 많이 사용해서 우리가 나이만 먹어서 퇴행성이 온 게 아니라 많이 사용해지면서 달아지게 됩니다. 달아져서 우리가 팔꿈치 속에도 연골은 달아지는데 달아진 끄트머리에서 뼈가 일어나옵니다. 예. 그런 경우는 농사일 평생 동안 해오신 분, 바다 일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 뭐 집 짓는 일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 이런 분들이 퇴행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 또 옆에 가장 흔한 경우가 염증입니다. 네. 많이 써서 인대에 염증이 와서 또 주사를 맞으면 잠시 괜찮고 또 쓰다 보면 또 다시 아프고 또 석회가 네.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도 나이가 57세인데 그동안 아파서 주사도 5번 맞아보고 뭐 이제는 효과도 없어서 MRI까지 찍게 됐습니다. MRI 찍어서 보니까 결국은 그 인대에 있는 부위에 퇴행성으로 석기도 끼고 저 인대가 좀 찢어져 있습니다. 저런 네. 경우는 일부 찢어져 있습니다. 다 찢어진 건 아니고 일부는 남아있지만 찢어져 있습니다. 네. 저 정도 되니까 주사가 더 이상 약발이 안 듣는 거죠. 네, 이제 꿰매주는 치료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뭐 수술 좋아하는 사람 없지만 주사를 써도 안 됐고 저도 주사 처음에 오면 주사치료를 합니다. 주사가 듣고 그러면 내 것으로 쓸 수 있는 데까지 쓰십시오 권하거든요.
근데 더 이상 주사도 안 들고 심지어는 부엌에서 주부가 뭐 드는데도 떨어뜨리고 아유. 그런 일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인대를 꼬매는 수술을 해주게 되는데 뭐 큰 수술은 아니고 팔만 맞추고 역시 한 2cm 정도만 열어서 인대를 뼈에 단단히 봉합해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어깨 통증 받고 이제 팔꿈치, 그리고 더 내려와서 손이 저리다는 분들도 그렇게 많으세요. 손에 힘이 빠진다, 힘이 안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 손의 증상들은 어떤 원인에서 나타나는 건가요? 팔저림, 손저림 많이 얘기를 하시죠. 네. 병원에 많이 오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손도 저리고 힘이 떨어진다는 얘기하면 다 목 디스크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힘이 떨어진다면 목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팔에 힘이 떨어지는 건지 어깨에 힘줄이 손상이 온 건지 거의 다 나타나는 시기가 비슷합니다. 거의 다 퇴행성 질환이니까요. 예, 비슷하니까 우선 이게 주소가 어딘지 어느 곳에서 원인이 돼서 이게 나타나는지 그걸 찾는 게 제일 그렇겠네요.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팔꿈치를 펴보고 쭉 폈을 때 쭉 펴지는지 우리가 쭉 펴서 이렇게 됐을 때 다 닿아야 됩니다. 근데 네. 쭉 폈는데 팔이 책상에서 떠 있다. 네. 그럼 이거 다 안 펴진 거거든요. 예. 그럼 이 뼈가 달아져서 길어진 겁니다. 또 이렇게 구부려 봤을 때 또 이게 다 안 구부러진 경우 그런 경우도 혹시 이 신경이 오랫동안 눌려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간혹 물혹 같은 것이 생겨서 눌리게 되면 이 5번째, 그 4번째 손가락 부위가 네. 막 저리거든요. 아. 이런 원인이 올 수 있고 주부들한테 또 날씨 추울 때 가장 많은 게 손저림. 이 터널 증후군이 여기 손목에서 많지 예. 않습니까? 뭐 이런 분들은 손이 저려서 밤에 막 손을 털기도 하고 주무르기도 하고 손을 뭐 배 위에다 올렸다 가슴에 올렸다 베개에 올렸다 팔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렇게 힘들죠. 호소들을 네. 많이 하십니다. 제가 경험한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요. 예. 이분은 72세이신데 네. 우측 손 보십시오. 우측 손에 엄지손하고 두 번째 인지하고 사이가 움푹 파여 있습니다. 예. 좌측은 아주 통통은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손에 힘이 없어서 물건 잡기도 힘들다. 네. 손도 저리는 건 그만두고 물건 잡기도 힘들다고 오셨는데 이분이 사실 72세시고 뭐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지만 이 손이 이렇게 근육이 다 마르고 물건 잡기도 힘드니까 한이 돼서 안 되겠다. 내가 수술이라도 해서 나술 수만 있으면 꼭 고치고 싶다. 그렇게 오셨습니다. 아주 절망적으로 네. 이 손이 눈앞에 늘 보이니까 물건을 그렇죠.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아주 한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은 이 손의 원인이 목인가요? 팔꿈치인가요? 어깨인가요? 어디였나요?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이 팔꿈치가 문제였습니다. 팔꿈치요? 네, 네. 팔꿈치가 다 펴지질 않으니까 오랫동안 시간이 지속되면서 팔꿈치에서 신경이 눌려서 결국은 그 신경이 손에까지 가야 되는데 이 사이가 네. 신경이 안 가다 보니까 움푹 이 근육이 다 말라버리게 된 거죠. 이렇게 물건을 잡아야 되는데 근육이 마르니까 잡히지를 않고 물건을 그죠. 떨어뜨리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원인은 간단히 찾고 사실 이 팔꿈치 신경을 푸는데 여기 10분 정도뿐이 안 걸렸거든요. 굉장히 금방 끝나네요. 예, 이 팔꿈치 지나간 신경이 아주 퉁퉁 부르는 우동발처럼 통통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장시간 눌려 있어서 납작은 이렇게 눌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해줬는데 지금은 눌린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금방 회복은 안 되지만 본인이 이제 이런 수술이라도 하고 나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좋아지겠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얼굴 표정부터 확 밝아졌습니다. 그렇죠. 바뀌죠, 사람이. 자, 이렇게 팔꿈치를 지난 신경이 눌려져 있는 사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외에 또 팔꿈치 통증의 원인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또 꼽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뭐 사무일 말고도 농사일, 바다일, 우리 아버님 세대들 평생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힘든 건축 일들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네. 이런 일들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사시다 보니까 사무직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렇게 팔꿈치 관절이 다뤄지는 사람이 드뭅니다. 이분은 55세인데도 불구하고 힘든 일을 오랫동안 하고 사셔서 그런지 팔꿈치 관절이 다 다뤄지면서 뼈가 길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팔이 다 안 구부러지니까 이 뒷목을 씻어보라고 하면 이 손이 뒷목에 닿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구부려 보면 닿지를 않아요. 네. 또 양치질 할 때도 팔을 구부려서 양치질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팔이 구부러지지 않으니까
양치질이 잘 어렵게 되는 거죠. 네. 어렵게 되고 또 네. 단추, 맨 위에 단추를 끼울 때도 네. 손이 더 팔이 구부러져야 이 단추를 그림은 끼는데 뭔가요? 예. 이 그림은 결국은 길어나온 뼈를 내시경을 보면서 가려내는 겁니다. 이거. 네. 가려내고 아. 저렇게 뼈 조각도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다 집어내는 거죠. 아주 관절 속이 하수도 속처럼 지저분한데 네. 저렇게 길어나온 뼈를 가려내고 돌아다니는 뼈 조각도 집어내고 그러면서 관절 속에 있는 간격을 넓혀주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훨씬 더 이게 구부러져야 위에 단추를 끼울 텐데 이게 안 구부러지니까요. 그렇군요.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백창희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이런 어깨 통증법, 통증과 그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옛날에는 날씨가 어떤지 알아본다 할 때 비는 오는지 우산을 챙겨 나가야 되는지 아닌지 이 정도만 알아보곤 했는데요. 요즘엔 알아봐야 할 게 참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 황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는 어느 정도인지 꼭 알아봐야 되죠. 자, 그리고 지난 15일부터는요. 오존 예보도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오존 예보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4단계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하루에 4번 발표가 된다고 하네요. 자, 오존이라는 기체는요. 그 농도가 특정 수치를 넘어서면 우리 호흡기나 폐 뭐 이런 쪽으로 감각기관에 좀 심각한 자극을 줘서 손상을 시키는 약간 해로운 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0월까지는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수시로 오존 예보 꼭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